자, 교육 제목은 방금 전에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긴 했습니다만은 학술적 글쓰기를 위한 해외 학술 정보 검색 방법이라고 그 주제를 잡아봤고요. 그리고 저희 앱스코에서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와 함께 또 저희 앱스코에서 제공하고 있진 않습니다만 여러분들이 포털 사이트 개념으로서 또는 누구든지 접속하실 수 있는 정보원으로서 몇 가지 주제 분야별 추천해드린 정보원도 오늘 함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주제가 국내가 아니라 학술적 글쓰기를 위한 해외 학술 정보 검색 방법입니다. 자, 해외 왜 중요할까요? 그리고 왜 필요할까요? 자, 간단하게 그 이유와 이용하기 전에 필요한 개념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이미 여러분들이 국내 학술 정보만으로도 충분하고 또 굉장히 벅차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전 세계적으로는 정말 많은 학술 정보들이 출간되고 또 생산되고 연구자들한테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유되고 있는 화면 하단 부분에 보시게 되면 국내 학술 정보의 양과 해외 학술 정보의 양이 이렇게 제가 좀 비교를 해드렸는데 사실 이보다 더 심합니다. 네, 국내 학술 정보가 이미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해외 학술 정보는 그보다 정말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다양하고요. 그만큼 학술적 글쓰기를 위해서는 국내 학술 정보도 당연히 중요하시겠지만 해외 학술 정보도 역시나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고 또 검색하시고 이용을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채팅창으로 뭐 충분하지 않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신 분이 계신데요. 네, 그렇죠. 해외 학수 정보가 국내 학수 정보가 충분하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보통은 네, 많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렇게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 아무튼 말씀을 이어나가자면 그럼 이용하는 방법이 어려운가? 찾아보는 방법이 어려운가? 조금 있어 보이는 말로는 검색하는 방법이 어려운가? 네,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제 국내 학술 정보 검색하는 것과 크게 차이점은 없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오늘 교육에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 해외 학술 정보들을 잘 찾아보실 수 있는지 또 비교해 보는 측면도 함께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네, 해외 학술 정보들이 좀 필요한 내용들을 살펴봤는데요. 오늘의 교육 목표는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교육에 접속해 주신 분들이 이 학술 정보들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많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기본적인 개념들을 조금 먼저 짚어볼 거고요. 이미 알고 계신 분들한테는 약간 리뷰, 약간 다시 한번 살펴본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앱스코에서 제공하고 있는 학술 데이터베이스들은 또 여러분들이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여드릴 거고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예, 아까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국내 학술 정보 또 해외 학술 정보들을 어디서 잘 살펴보실 수 있는지 또 주요 주제 분야별 정보원들을 소개해 드리는 시간으로 꾸며봤습니다. 자, 그래서 그 첫 번째는 인쇄 학술 정보와 온라인 학술 정보의 비교입니다. 자, 학술 정보는 학술 정보인데 인쇄는 뭐고 온라인은 뭐냐?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사실 이 의미가 그대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의미 그대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인쇄 학술 정보들은 말 그대로 네, 프린트된 학술 정보들을 뜻하고요. 보통 이러한 인쇄된 학술 정보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또 여러분들이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도서관에 직접 방문해서 이제 살펴봐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쇄 학술 정보라고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 쉽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소장 자료라고 네, 여러분들이 도서관 홈페이지에선 찾아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실제 하단 부분에 보시게 되면 도서관의 이 소장 자료들을 따로 검색하실 수 있는 이 검색창이 도서관 메인 페이지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서관 소장 자료 검색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검색하시면 사실 제가 지금 네, 학술 정보를 검색한 건 아닙니다. 지금 예시로서 어, 지금처럼 이제 예시로서 다른 학술 정보가 아닌 다른 것들을 검색했습니다만은 실제 소장 자료는 학술 정보뿐만 아니라 이제 도서류 지금 검색한 것처럼요. 또 연속 간행물류, CD류, 음성 자료, 신문 등을 전부 다
이제 포함하는 그런 의미로 사실 소장 자료라는 걸 쓰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 소장 자료 검색을 진행했을 때 지금 결과값으로 나타난 것처럼 뭐 도서료도 마찬가지지만 학술 정보 역시도 그 위치와 대출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 등을 또 여러분들 바로 확인을 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인쇄학술 정보는 지금처럼 소장 자료 검색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와는 다르게 온라인에서 이용하실 수 있는 학술 정보가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굳이 비교하자면 이 도서관 소장 자료, 즉 인쇄 학술 정보보다 온라인에서 이용하실 수 있는 학술 정보가 아까 국내 학술 정보와 해외 학술 정보 비교한 것처럼 정말 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당연히 온라인에서 이용하실 수 있는 학술 정보가 훨씬 더 방대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단 부분 보시게 되면 실제 그 온라인 학술 정보들을 이용하실 수 있는 이 메뉴들이 이제 도서관 홈페이지에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상단에 보시게 되면 자료 검색이라는 이제 메뉴에 하단 부분에 종합 검색이라는 옵션, 소장 자료라는 옵션, 그다음에 전자 자료라는 메뉴, 그리고 컬렉션이라는 메뉴가 있고요. 그중에 이 전자 자료가 온라인 학술 정보들을 만나보실 수 있는 페이지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 전자자료, 온라인 학술 정보들은 콘텐츠 유형별로 이제 도서관에서 그 링크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보통은 이제 뭐 전자책도 있고요. 오디오북도 따로 마련되어 있고요. 또 학술 정보들을 포함하고 있는 학술 팁이나 전자저널, 전자학술지죠. 그래서 이런 링크들을 따로 구성해서 그 메뉴들을 이렇게 제공하고 있는 게 보통 제공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 학술 정보 그리고 인쇄 학술 정보 어디서 검색해야 되는지 어떻게 접속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학술 저널 또는 그 학술 저널 안에 들어있는 논문들과 매거진 그리고 업계지들을 좀 비교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사실 여기에서 학술 저널 논문과 매거진은 많이 접해 보셨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이 업계지는 조금 생소하실 것 같습니다. 자, 큰 차이가 사실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학술 정보들을 검색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좋을 법한 개념으로서 좀 준비를 해본 거고요. 자,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왼쪽 편부터 시작했을 때 매거진, 그리고 업계 출판물, 업계지, 그리고 오른쪽에 학술 저널을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매거진은 보통 우리가 매거진 안에 이제 잡지 안에 들어있는 컨텐츠들을 아티클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또는 기사라고 부르고 있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기사이든 아티클이든 매거진 안에 들어있는 이 컨텐츠들은요, 공개적으로 정보를 대중에게 공유하기 위해 이제 그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보실 수 있겠고요. 이 세 가지 컨텐츠 유형에 비교해 봤을 때 가장 이제 짧은 길이로서 그 아티클의 길이로서 제공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도 일반 대중이나 비전문가들을 위해서 아주 쉬운 문체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또 쓰여져 있는 그런 컨텐츠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측편에 눈을 돌려주시게 되면 이제 업계지, 업계 출판물이 있는데요. 해외 학술 정보들을 검색하실 때 그 인터페이스가 한글로 번역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영문으로 그대로 남겨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이 트레이드 퍼블리케이션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게 무역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출판물이 아니라 트레이드 퍼블리케이션은 업계지라고 하는 콘텐츠 유형입니다. 그럼 대체 이 업계지 또는 업계 출판물이 어떤 콘텐츠 유형이냐? 특정 분야에 꼭 이제 그 무역 분야뿐만 아니라 특정 관련 주제나 분야의 트렌드에 대해서 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고 그에 관련되어 있는 연구들이나 관련되어 있는 아티클들이 포함되어 있는 게 바로 업계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의 전문직이나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위한 문체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당연히 그에 따라서 학술성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학술 논문만 살펴보시는 게 아니라 네, 업계지도 함께 그 학술 정보를 찾아보실 때 눈여겨서 봐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학술 논문은 가장 오른편에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뭐 제가 굳이 강조하지 않더라도 네, 지금 연구를 하고 계시는 분들, 지금 논문을 쓰고 계시는 분들은 당연히 가장 많이 이용하시고 살펴봐 주셔야 되는 컨텐츠 유형이죠. 그런데 이 학술 저널 안에 들어있는 논문들도요.
보통은 해외 콘텐츠들은 아티클이라고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거진에도 아티클, 그리고 학술 저널 안에 들어있는 논문들도 아티클이라고 불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꼭 아티클이라고 쓰여져 있는 게 해외 학술 정보 검색하실 때요. 아티클이라고 쓰여져 있는 게 매거진 잡지 안에 드는 기사를 뜻하는 건 아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세 가지가 이제 전자자료 중에 이따가도 말씀드릴 거지만 저희 앱스코에서 가장 많이 포함하고 제공하고 있는 컨텐츠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전자저널과 학술 데이터베이스의 이제 비교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이 두 가지의 비교는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필요로 하는 학술 정보들을 실제 검색하기 위해서 또는 접속해서 이용하기 위해서 그 컨텐츠 접속하시는 그 데이터베이스나 또는 접속하시는 그 사이트 이 부분에 이제 좀 구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전자저널은 이제 전자라는 이름에 맞춰서 온라인에서 이용하실 수 있는 저널 또는 출판물들을 의미합니다. 실제 그 아티클, 논문들을 포함하고 있는 거겠죠. 그리고 아까 제가 인쇄학술 정보, 온라인 학술 정보 말씀을 드릴 때도 온라인 학술 정보의 하나의 가장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도서관 홈페이지 한 링크로서 제공되고 있는 컨텐츠 유형이죠. 자, 근데 이 학술 저널은요. 그 전자저널은요, 실제 학술 저널을 출판해내는 그 출판사들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다양합니다. 하단 부분에 몇 가지 실제 학술 저널들을 생산해내는 출판사들, 유명한 출판사들을 이렇게 표현해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네, 유명한 출판사들만 지금 몇 가지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이보다 정말 이제 셀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출판사들이 전 세계적으로 또 학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튼 그 학회든 학술지를 출판하는 출판사든 그 제공사로부터 제공받는 컨텐츠들이 직접 이용하고 있는 컨텐츠들이 전자저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출판사 또는 그 제공사 사이트에 직접 접속해서 여러분들 그 컨텐츠의 원문을 이용하는 방식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데이터베이스는 조금 다릅니다. 보통 이제 학술 정보들을 포함하고 있어서 학술 데이터베이스 또는 줄여서 학술 DB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방금 전에 보셨던 그 학술 저널들을 생산해내는 그 출판사로부터 어떤 협약을 통해서 별도의 사이트, 별도의 인터페이스를 만들어 제공해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해외 학술 데이터베이스 제공사는 바로 저희 앱스코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도서관에서도 저희 앱스코를 통해 제공받으실 수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면 앞서 보셨던 학술 저널들과 뭐 크게 차이는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 저희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제공사들은요. 출판사를 방문하고 어떤 특정 주제 분야에 특화되어 있는 다양한 콘텐츠들을 하나의 사이트, 하나의 페이지에 제공되고 있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앱스코에서는 경영 경제, 즉 비즈니스 분야에 특화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있고요. 그 데이터베이스에서는 그 경영 경제, 금융 회계, 뭐 MIS 분야, 마케팅 이런 분야에 가장 많이 이용이 되고 있는 그런 학술 저널들을 하나의 네, 그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도서관을 통해 마련해 드리고 있어요. 즉 이 데이터베이스 설명의 하단 부분 보시게 되면 다양한 출판사의 정보를 주제 분야별로 또는 컨텐츠별로 자료 유형별로 이제 묶어서 제공되고 있는 게 데이터베이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실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앱스코에서 도서관에 제공해 드리는 데이터베이스가 있다라고 안내를 드렸어요. 자, 지금 접속해 주신 분들의 리스트를 쭉 보니까 정말 이제 다양한 분야 또는 다양한 주제를 이제 연구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보이시는데요. 자, 모든 학문을 그 전 학문 이제 다 포함하고 있는 학술 정보가 학술 데이터베이스가 있겠고요. 그 모든 학문 분야를 포괄하고 있는 아카데미 서치 컴플리트를 이 왼쪽 편에서 이제 그 설명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즉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접속해 주신 분들을 있을 쭉 보니까 정말 다양하게 이제 계신데 어떤 분야를 연구하고 계시던 간에 이 아카데미 서치 컴플리트는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학술 저널들에 대한 아티클, 논문들이죠. 그리고 매거진 아티클들, 그리고 업계지들의 컨텐츠 그 아티클들을 여러분들이 검색 이용하실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미 제가 예시로 말씀을 드렸었죠. 경영 경제 분야에 특화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비즈니스 소스 컴플리트, 줄여서 이제 BSC라고 부르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리고 참석자분들 리스트 쭉 보니까 뭐 유아교육과 교육학과 이런 분들도 많이 보이는 걸로 지금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분들은 이 세 번째 데이터베이스도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바로 교육학 분야에 특화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에듀케이션 소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 이 교육학 분야에는 여러분들이 무료로 이제 접속해서 이용하실 수 있는, 사실 오늘은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에릭이라는 사이트가 있으세요. 그 에릭이라는 사이트에서 제공되고 있는 컨텐츠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이제 원문을 더 많이 살펴보실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이 에듀케이션 소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우측편에 있는 이북은요, 컨텐츠 유형이 조금 다르죠. 말 그대로 전자책들이고요. 전자책들 중에 학술성을 가지고 있는 레퍼런스 북이나 이런 전자책들을 약 4만여 권 이용을 해 주실 수 있는 컨텐츠도 앱스코가 도서관에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채팅창으로 예술 분야에 특화된 카테고리가 있나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사실 예술 분야는 저희 앱코에서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만 우리 도서관에서는 구독하고 있지 않아서 안타깝게도 아쉽지만 이용을 하실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추후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다른 이제 저희 앱스코에서 제공하고 있지 않은 다른 어떤 제공사 사이트에서는 어느 정도 살펴보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때 다시 한번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네 가지 데이터베이스가 가장 대표적인 저희 앱스코에서 제공하고 있는 도서관에 제공하고 있는 유료 학술 데이터베이스들이고요. 이 데이터베이스들을 전체적으로 부르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앱스코 호스트 데이터베이스 또는 앱스코 호스트 DB라고 부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인터페이스 이름이 앱스코호스트이거든요. 그래서 앱스코호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업계지, 매거진 아티클, 학술지 논문들을 이용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 그 인쇄 학술 정보, 온라인 학술 정보 비교해 드렸을 때 이 전자자료 탭을 안내 드렸었는데 온라인 학술 정보 때요. 여기 이제 전자자료 학술 DB라고 되어 있는 코너를 클릭해 주시게 되면 앱스코스트 데이터베이스를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실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전환을 좀 할 거고요. 자, 우리 도서관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볼 겁니다. 자, 혹시 지금 교육 듣고 계신 분들도 제가 조금 최대한 천천히 진행을 할 거니까요. 직접 한번 접속을 제가 보여드리는 거 보면서 접속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교육을 이제 제가 그냥 보여드리는 걸 이제 나중에 기억하셨다가 다시 하시기에는 좀 잊어버리실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기억나지 않는 부분들이 또 있으실 수 있으니까 지금 한번 따라해 보시면 몸소 여러분들이 몸이 이제 기억하실 수 있도록 될 거니까 한번 지금 따로 도서관 홈페이지 접속하실 수 있는 분들은 저랑 똑같이 접속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 처음 도서관 홈페이지에 접속을 했는데요. 제일 먼저 해주셔야 되는 일이 뭘까요? 당연히 그 자료 검색의 학수 DB 또는 하단 부분의 학수 DB 배너를 클릭하셔서 보셔도 되지만 우선적으로는 도서관 홈페이지에 먼저 로그인해 주시는 걸 저는 강력히 추천해 드립니다. 자, 보통은 외부에서 이용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도서관 홈페이지에 반드시 먼저 로그인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처럼 로그인하게 되면 이제 로그 아웃이라고 바뀌게 되어 있겠죠. 그래서 도서관 홈페이지 로그인 해주시면 그때부터 내가 도서관에서 또는 교내에서 이용하는 것처럼 환경이 바뀌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자료 검색 클릭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학술 DB 링크를 클릭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전체 목록이 나타나 있으실 건데요. 이 전체 목록, 저희 앱스코가 전부 다 제공되고, 앱스코가 이제 이 모든 컨텐츠를 다 제공하고 있는 제공사면
제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만 그렇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은 앱스코에서 제공하고 있는 학수 정보들을 만나보시기 위해서는 고교의 쪽을 클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물론 전체에서 보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그런데 오늘 주제가 또 학술적 글쓰기를 위한 해외 학수 정보 검색이니까 그에 맞춰서 고교의 학수 DB 한번 클릭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앱스코에서 제공하고 있는 콘텐츠들이니까 이쪽에 보시면 거의 대부분 몰아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2를 클릭을 했어요. 그러면 앱스코 이북도 보이고요. 그리고 앱스코 이북 UPC라는 것도 보이고요. 그리고 앱스코스 ASC 모든 학문 분야 보관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고요. 에듀 BSC 앱스코스트 BSC 경영경제 분야에 특화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 에듀케이션 소스도 2로 시작하기 때문에 여기서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참고로 제가 또 참석자 명단을 쭉 살펴보고 있었는데 또 간호학과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자, 간호학과 분은 이 C 쪽을 클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CNAR with Pretext 링크가 간호학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 제가 아까 이 데이터베이스 제공하고 있는 목록에 이 시날이 없는 이유는 시날을 여러분들 도서관에서 직접 구독하고 있는 컨텐츠로서 이용하실 수 있는 게 아니라 클릭해 보시게 되면 뭔가 익숙한 페이지로 이동을 하실 겁니다. 이따가도 이 페이지를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건데 바로 RISS 리스 페이지라는 곳에서 이용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 시날 간호학과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는 이렇게 오후 4시부터 그 다음 오전 9시까지만 이용을 해 주실 수가 있으세요. 어디에서? 이 리스라는 페이지를 통해서요. 네. 그래서 도서관에서 직접 구독하고 있지 않은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꼭 아까 보여드렸던 PPT 슬라이드에서는 보여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어떤 데이터베이스든 간에 특히 이제 도서관에서 구독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는 클릭해 보시게 되면 자, 지금처럼 접속을 하실 수 있도록 세상으로 이동하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아카데미 서치 컴플리트라고 검색하실 수 있는 검색창이 표현이 되어 있으실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학수 정보들 검색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데이터베이스 선택이라고 되어 있는 옵션이 우측편에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클릭해 주셨을 때 아카데미 서치 컴플리트, 비즈니스 소스 컴플리트, 에듀케이션 소스, 이북 이 네 가지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데이터베이스들이고요. 여기 플러스 하나 더 에릭이라는 교육학 분야 데이터베이스도 함께 검색해 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학과 관련되어 있는 분들은 이렇게 세 가지를 설정해 주시는 게 가장 적합할 수 있겠죠. 물론 경영경제 관련되어서도 함께 검색하고 싶으신 분들은 동시에 선택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또 원하시는 콘텐츠들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여 주셔서 검색을 하나를 검색을 하든 다중으로 검색을 하든 이렇게 진행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접속하실 수 있는 루트 기억하시죠? 네. 또 이렇게 접속해서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여기서 검색하는 것도 검색하는 거지만 사실 중요한 다른 한 파트가 저희 앱스코에서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외에 주요 학술 정보 통합으로 제공하고 있는 사이트들 또 서비스들을 안내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먼저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 네 군데 사이트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이 네 군데 사이트가 물론 모든 학문 분야에 포괄되어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는 사이트와 서비스가 거의 대부분이지만 그렇지 않은 즉 어떤 특정 학과에 또는 특정 분야의 주제에 특화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있습니다만 하나하나 다 못 소개해 드린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처음 보여드릴 사이트는요. 방금 전에도 살짝 보여드렸지만 바로 리스라는 페이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그냥 RISS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공식 명칭은 리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리스 페이지는 도서관에서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접속해 주시는 게 아주 큰 이점으로 이제 발전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 리스 페이지에 이용을 해주실 때는 이 페이지를 가장 많이 만나보실 것 같아요. 리서치 인포메이션 쉐어링 서비스, 예, 이제 약자가 리스인 거고요. 학술 연구 정보 서비스, 이 주황색 바탕의 페이지죠. 왜냐하면 이 페이지에서는 우리나라 학술 정보들을 거의 대부분 검색하실 수 있겠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그런 학술 논문, 학회지뿐만 아니라 학위 논문들도 검색해내실 수 있기 때문에 학위 논문들도 바로 열람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많이 검색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학위 논문과 학술 논문의 차이점은요. 학위 논문은 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석박사생들이 쓴 논문들이 학위 논문인 거고요. 학술 논문 또는 학회지 논문들은 학회지에 실렸거나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학술지를 생산해내는 출판사를 통해 출판된 논문들을 뜻합니다. 한 가지 더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어, 석박사생분들을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네, 저도 이제 석사를 이제 끝냈는데, 힘들게 끝냈는데,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어렵게 끝낸 그 학위 논문들이 사실상, 수지만큼의 어떤 학술성이 있는 건 아니에요. 네. 아무래도 이제 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그런 논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학위 논문을 찾아보시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학술적 글쓰기를 위해서 중요하시겠지만, 더욱더 학술성을 띈 학술지 논문을 검색하시는 게 더 여러분들께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준이 훨씬 더 높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 주황 색깔 페이지는 조금 삼천포로 빠졌지만 이 주황 색깔 페이지는 국내 학술 정보, 뭐 DBPR라든지 키스라든지 이런 쪽에서 생산된 컨텐츠들 그리고 학위 논문들을 찾아보실 수 있는 페이지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여기 리스 페이지에 해외 학술 정보들을 따로 마련한 곳이 있으세요. 그래서 우측편에 보시게 되면 해외 학술 정보는 여기서 검색이라고 되어 있죠. 해외 전자정보 서비스 바로가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지금과 같은 화면이 이제 나타나게 되어 있고요. 아까 우리가 CNR 간호학과 관련된 걸 클릭하셨을 때 나타난 페이지가 바로 이 페이지입니다. 이 페이지는 리스에서 해외 학술 데이터베이스들만 따로 검색하실 수 있도록 마련된 검색 전용 페이지라 보시면 되겠고요. 이 검색 전용 페이지에 62가지의 주제 분야별로 데이터베이스들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62가지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생산된 해외 학술 콘텐츠들을 검색해낼 수 있도록 통합 검색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통합 검색이 저희 앱스코어에서 리스에 제공해드리고 있는 서비스예요. 네, 그래서 오늘 이 리스 페이지를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아무튼 이 리스 페이지를 이용하실 때는 계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계정을 만들어 주실 때 나는 네, 우리 학교 도서관 또는 우리 학교의 소속 이용자다라는 게 인증이 되어야 됩니다. 거기에 선택하시는 또는 이제 입력해 주시는 이제 란이 있어요. 이제 개인 계정 만들어 주실 때요. 그래서 그렇게 해 주셔야지만 도서관에서 구독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들은 여기서도 24시간 언제든지 이용하실 수 있는 거고요. 구독하고 있지 않으면 아까 시나처럼 오후 4시부터 또는 5시부터 이게 오전 9시까지 이 리스 페이지를 통해서 이용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우리 도서관에서 구독하고 있는 학술 정보들도 바로 접속을 해 주실 수 있고 이게 가장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해 주실 때는 검색 옵션이긴 하지만 리스 페이지를 자주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먼저 로그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리스 링크 하단 부분에 마련이 되어 있죠. 그래서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속을 해 주신 다음에 네, 이 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학술 정보들 찾아보시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주황색깔 페이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국내 학술 정보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많이 검색을 진행해 주실 것 같아요. 더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간혹가다 이 페이지에서 해외 학술 정보들을 찾아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저도 실제로 들었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해외 학술 정보를 검색하시면 안 되고요. 이 우측편에 있는 리스 해외 전자정보 서비스를 클릭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약간 보라색 빛으로 되어 있는 해외 전자정보 서비스 페이지가 등장을 했고요. 여기에 한국방송통신대 직접 접속이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되어야지만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데이터베이스가 하단 부분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즉, 62가지 전체 데이터베이스 중에 도서관에서 구독하고 있는 24시간 언제든지 이용하실 수 있는 또는 무료로 제공받으실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목록이 네, 무료 DB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CNAR처럼 네, 조건부로 이용하실 수 있는 정보들은 네, 이 우측편에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상단에 있는 이 통합 검색이 아까 예술 분야 이제 특화된 카테고리가 사실 저희 앱스코에서 제공이 되고 있지 않다. 저희는 제공하고 있지만 도서관 구독하고 있지 않다. 네, 오해하실까 봐 다시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 통합 검색을 통해서 이용해 보시는 것도 네, 분명히 이 예술 분야 쪽 학술 정보들을 잘 찾아보실 수 있는 이제 발판이 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체 학술 DB 목록 중에 특히나 이제 요 A, B, C, D 순서대로 다시 해주신 다음에 보시게 되면 이 예술 분야 쪽에 관련되어 있는 학술 정보원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지금 딱 보시더라도 아트스터 디지털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에도 교육 및 연구용 이미지 시각 자료를 포함하고 있는 예술 분야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 브릴 저널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인문사회과학 분야 인문사회과학 쪽에 이제 특화되어 있는 출판사인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예술 분야도 포함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그래서 브릴에서 생산한 그런 학술 저널들을 또 이제 이용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다. 또 우측편에 넘겨보시게 되면 지금처럼 네, 분야별로 또는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좀 많이 어떤 주제 분야를 포함하고 있는지 어떤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는지 궁금하시다라고 하시게 되면 실제 클릭해 보셔서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는 이제 이 상단에 해외 전자 자료 이용 안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상세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 메뉴가 있어요. 여기에서 어떤 콘텐츠들을 제공하고 있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 예술 분야 쪽에 또 네, 베네짓 딕셔너리 오브 아티스트라고 되어 있네요. 이런 정보들도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주제 분야별로 포함되어 있는 콘텐츠들 여기서 확인해 주시면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리스 페이지는 이렇게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리스 페이지 이용하실 때는 도서관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거나 개인 계정 하나 생성해 주셔서 꼭 이용해 주셔야 되고요. 도서관에서 구독하고 있는 그 현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24시간 이용하실 수 있는 콘텐츠들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콘텐츠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저는 리스 페이지가 뜨지 않는다라고 채팅창에 남겨주신 분이 계신데요. 도서관 처음 홈페이지에서 하단 부분에 리스라고 되어 있는 링크 클릭해 보셔도 좋고요. 또는 이게 링크가 지금 뭔가 안 되시면 그냥 브라우저 창에 RISS라고 검색만 하시더라도 바로 리스 페이지에 접속해 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접속하셨을 때는 개인 계정을 꼭 여기 하나 만들어 주셔야겠죠. 회원 가입을 꼭 해주셔야지만 도서관 이용자로서 네, 여러분들이 인증받고 사용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이 주황색 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DBPR 키스에서 제공되고 있는 콘텐츠들도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는 개인 계정에 이제 인증이 돼서 써 주셔야지만 무료처럼 이용하실 수 있는 콘텐츠들이 구성이 되는 거니까요. 이 부분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는 바로 구글 스칼라라는 사이트입니다. 자, 구글이라는 사이트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아니, 안 들어보신 분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 구글 스칼라는 사이트가 따로 있습니다. 이 구글 스칼라는 구글의 학술 정보들만 따로 이제 여러분들이 살펴보실 수 있는 사이트를 의미합니다. 자, 2004년도에 구글에서 학술 정보들을 이제 검색하실 수 있도록 이제 따로 개발한 사이트가 이 구글 학술 검색 또는 구글 스칼라라고 하고요. 구글과 유사한 이제 UI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정말 편리하게 검색한 키워드에 따라 학술 정보들을 찾아보실 수 있는 아주 해외 학술 정보에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트입니다. 자, 그런데 이 페이지조차도 여러분들 주의사항이 하나 있어요. 특히나 외부에서 이용하실 때 여러분들이 인증이 되지 않은 유료 콘텐츠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즉, 인증이 되면 우리 도서관에서 구독하고 있는 특히나 학술 정보라면
바로 이용을 하실 수 있는데 인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료처럼 뜨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하고자 100%다 줄일 수는 없습니다만 최소화하고자 이 구글 학술 검색을 이용하실 때 교내 IP 대역 내에 있는 PC 또는 인증된 뭐 와이파이가 있다면요. 와이파이라든지 인증된 망에서 사용해 주시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자, 또 하나는 나는 학교에 갈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자, 지금 제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그 외부 이용과 관련되어 있는 메뉴가 지금 되어 있진 않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다면 제가 하나 팁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까 우리 그 해외 학술 정보들 중에 저희 앱스코에서 제공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실 때 이 링크에 보시게 되면 하단 부분에 지금 링크 보이시죠? 왼쪽 하단 부분에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이 화면을 제가 좀 멈추고 싶은데, 왜냐면 마우스 오버를 이렇게 해주고 싶은데,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예, 제가 하이라이팅을 좀 여기에다 해놓을게요. 바로 이 부분에 뜨는 주소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즉, 이 부분에 이렇게 주소가 뜨는데요. 앞에 https로 시작하는 library.knou로 시작하는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 중간 정도 보게 되면 이제 는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이 부분도 같이 하이라이팅을 좀 해드릴게요. 아마 요 정도에 아까 있었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하면 더 뒤에 있네요. 한 요 정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네, 여기 딱 그 는까지가 외부에서 여러분들이 이용하실 때 나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도서관 이용자라는 게 인증이 되는 그런 URL, 주소를 뜻합니다. 즉, 이 주소를 이제 카피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보시게 되면 아까 그 주소가 그대로 나타났죠. 6위까지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뒤에 있는 주소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어디로 바꿔주면 될까요? 바로 구글 스칼라로 바꿔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구글 스칼라는 네, 이렇게 검색하시면 돼요. 그러면 구글 스칼라 바로 나타나죠? 또는 구글 학술 검색 바로 나타나죠. 요 링크를 아까 보셨던 요 페이지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중앙도서관에서 제가 팁으로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제한된 것 같습니다. 자, 말씀을 드리기에 좀 길어질 것 같은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아까 보셨던 이 주소가요. 제가 아까 어디서 보였죠? 네, 여기서 제가 복사했던 이 주소가요.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증을 해주는 건데 구글 스칼라는 이게 인증을 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쉽게도 원래 이런 식으로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만은 그게 이제 도서관에서 허용하고 있지 않으니까 아쉽게도 여러분들 구글 스칼라 이용하실 때는 네, 그냥 교내 IP 대역 내에서 이용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자, 팁으로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약간의 실패가 있었습니다. 네. 야, 네. 너그러이 양해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도서관에서 허용하지 않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조금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구글 스칼라에 접속을 해주시게 되면 지금과 같은 화면이 보여지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여러분들 원하시는 학수 정보들을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도서관의 이제 구조를 잘 몰라서 이런 식으로 조금 실수가 났었는데 그 대신에 제가 한 가지 팁으로서 이 부분은 조금 실제 팁으로서 안내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뭐냐면, 자, 이 구글 칼라를 이용하시든, 다른 학술 정보들을 이용하시든, 리스를 이용하시든, 뭘 이용하시든, 제가 추천드리는 브라우저는요, 크롬과 파이어폭스입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최대한 지양해 주시면, 사용하지 않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이제 어떤 그 인증이나 또는 업데이트 이런 거 관련되어서 학술 정보 검색하실 때는 크롬 또는 파이어폭스를 또는 엣지 정도를 추천해 드리고요. 아무튼 그 파이어폭스든 크롬이든 앱을 설치해 주실 수 있습니다. 어디에요? 이 브라우저예요. 그래서 이렇게 브라우저에 크롬, 크롬 확장 프로그램 이렇게 검색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크롬의 웹스토어가 나타나거든요. 여기에 저희 앱스코에서 제공하고 있는 하나의 앱이 있습니다.
바로 앱스코스트 패스포트라는 기능이고요. 이 기능을 설치해 주시면 우측 상단에 저는 이미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앱이 나타납니다. 확장 기능이요. 이 기능이 대체 뭘 사용하실 수 있는 거냐? 여기에 여러분들의 이제 소속되어 있는 기관명을 검색해 주시게 되면 영문으로 검색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코리아 내셔널 오픈 유니브라고 되어 있고요. 선택해 주시면 모든 설정은 완료가 됐습니다. 자, 이게 어떤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느냐? 이 부분은 좀 궁금하실 수 있도록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글 스칼라 이용하실 때 또는 실제 학수 정보를 검색하실 때 어떤 브라우저를 사용해 주시면 좋을지 좀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 왜 이따가 말씀드릴지는 조금 네, 뒤에 소개해드릴 사이트와 함께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과학기술 정보들을 살펴보시면 좋을 법한 사이트인데요. 자, 이 과학기술 정보들 중에 우리나라 학술 정보들을 조금 살펴보시기 위해서는 이 사이언스온이라는 페이지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 연구자들한테 지금 뭐 홍보하기로는 고품질 과학기술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플랫폼이다라고 안내드렸는데요. 이 키스티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라는 곳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로서 과학기술 분야 쪽에 논문뿐만 아니라 제가 사실 해외 학술 정보 오늘 기준이긴 하지만 특허 정보, 보고서 정보, 그리고 동향 정보들을 함께 살펴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이트를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자, 이 사이트도 마찬가지로 구글 스칼라나 리스처럼 동일하게 검색해 주시면 되겠고요. 어떻게 검색을 해 주시냐? 여기에 사이언스 온 검색해 주시면 바로 네, 사이언스 온이 접속이 될 수 있겠고요. 이 사이언스 온 안에 들어있는 거의 대부분의 콘텐츠들은 오픈 액세스 무료 콘텐츠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러분들 그 학수 정보들을 검색해 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특허 정보나 보고서 정보, 공약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제공이 되고 있고 하단 부분 보시게 되면 뭐 논문의 타임라인이나 뭐 트렌드나 여기 또 동향, 논문 AI 헬퍼 뭐 이런 새로운 기술들도 기능들도 제공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네, 뭐 지금처럼 연구의 종합적인 흐름을 제공하고 있는 타임라인을 보고 싶다 이런 것들을 한번 사용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 부분의 기능들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이언스오는 특별히 이런 부분 외에 말씀드릴 부분은 좀 적어서 이렇게 간단하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사이트는 바로 이 펀메드입니다. 자, 이 펀메드는 의생명학 분야에 이제 특화되어 있는 사이트이거든요. 여기 이제 간호학도 같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데 펀메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그대로 누구든지 접속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페이지이기 때문에 그냥 펀메드로 검색해 주시면 돼요. 한글로 검색하셔도 되고요. 영문으로 검색하셔도 됩니다. 여기에는 이제 의생명학 관련되어 있는 전 세계 출판된 약 5,300여 종의 학술 저널들이 책인, 즉 포함돼서 검색이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검색되어진 콘텐츠 중에 무료로 열람하실 수 있는 콘텐츠들은 다 프리라고 다 쓰여져 있습니다. 그렇게 이용하실 수도 있고 유료 학술 정보들의 컨텐츠들 같은 경우에는 교내 IP 대역 내에 이용하셔야지만 또 바로 접속을 해서 이용하실 수 있는 컨텐츠를 구성되어 있으실 거니까 이것도 아까 구글 스칼라 이용하시는 것처럼 IP 대역 내에서 이용하시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한 가지 팁으로서 아까 구글 스칼라처럼 교회에서 접속하셨을 때 인증받는 그 앞에 그 링크 URL을 붙여서 요 폼매트도 사용해 주면 너무나 좋겠지만 아마 도서관에서 요 사이트도 구글 스칼라처럼 허용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IP 대역 내에서 사용해 주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자, 요 사이트도 바로 좀 접속해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펀메드라고 검색해 주셔도 되고요. 한글로 펀메드 검색해 주셔도 됩니다. 아무튼 접속해 주시게 되면 이와 같은 검색창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특정 키워드를 검색해 주시게 되면 무료로 제공되고 있는 콘텐츠들은 프리 아티클, 뭐 프리 PMC 아티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PMC는 펀메드 센트럴이라고 해서 이 펀메드에서 무료로 제공되고 있는 콘텐츠를 한 곳에 모아놓은 사이트를 의미합니다. 아무튼 무료로 이용을 하실 수 있는 콘텐츠들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쭉 나아가다가 자, 지금처럼 E라는 로고가 보여요.
아까 기억하실까요? 아까 크롬에 앱을 하나 설치했죠. 그 앱이 이렇게 작용을 하는 겁니다. 자, 무슨 작용을 하느냐? 이게 무료로 제공되고 있는 컨텐츠다. 그러면 이렇게 링크를 통해서 바로 원문을 이용하실 수도 있겠고요. 또는 쭉 보시다가 이 링크가 포함되어 있는 것 중에 문서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지금은 뭐 바로 보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그런 경우에는 도서관을 통해서 원문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아까 ASC, BSC, 에듀케이션 소스 이와 같은 저희 앱스코스트 데이터베이스들이 있었죠. 그 데이터베이스들에 포함된 원문으로서 연결시켜 드리는 역할을 해드립니다. 네. 이렇게 E라고 되어 있는 로고가 보여지면 그대로 네, 클릭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이 앱이고 크롬에서도 사용하실 수 있고 또는 파이어폭스에서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예, 여러분들께 소개를 네 가지 사이트를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연구하고 계시는 또 생각하고 계시는 또 관심 있어 하시는 그런 주제 분야나 또는 연구 분야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알맞게 사용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중요한 부분은 도서관 홈페이지가 늘 메인이기 때문에 주이기 때문에 도서관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주셔서 저희 앱스코스트 데이터베이스들이나 따로 마련된 다른 제공사의 데이터베이스들을 먼저 한번 쭉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미스 페이지나 또는 구글 스칼라 그리고 뭐 사이언스온이나 펀메드 여러분들이 경우에 따라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거의 끝났는데요. 한 가지 이제 팁으로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오늘 교육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인용을 위한 참고 문헌 스타일 자동 완성 기능인데요. 사실 뭐 인용이라고 하는 거 모르시는 분들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인용을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남겨주셔야 되는 증거가 하나 있죠. 바로 참고 문헌 리스트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간접 인용을 하시든 직접 인용을 하시든 재인용을 하시든 여러분들이 인용을 함으로써 그 결과로 참고문헌 리스트를 작성해 주셔야 되는데 참고문헌 리스트는 특정 형식으로 작성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또 학위 논문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나라 학회지에서 받아들이는 그 참고문헌 리스트는 이 AP 형식을 많이 사용해서 쓰고 있는데요. 이 AP 형식도 하나의 형식으로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학술지 논문 또는 아티클을 이제 인용할 때 또는 신문의 아티클을 신문 기사를 이용할 때 단행본을 이용할 때 또는 또 다른 컨텐츠를 이용할 때 웹페이지를 이용할 때 전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외우실 수가 없어요. 즉, 여러분들이 이 형식을 외워서 사용하시는 건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이 기능으로서 빠르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앱스코어스에서 그 기능으로서 인용이란 기능을 클릭해 주시게 되면 이렇게 APA 형식 외에도 다른 주요 형식들을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형식들을 자동 완성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실제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는 빠르게 보여드리면서 오늘 교육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가장 첫 번째 소개드렸던 저희 앱스포스트 데이터베이스들 선택되어진 상태입니다. 자, 여기에 특정 키워드를 제가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 키워드에 따라 학술 정보들이 검색 결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으실 겁니다. 자, 여기에서 당연히 제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그 제목에 대해서 상세 정보들 문의 저자, 어떤 출판물에 실렸는지, 어떤 주제어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수록 부분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 우측편에 몇 가지 기능들을 확인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인용이란 기능이 구성이 되어 있죠. 또 이렇게 클릭해 주시게 되면 APA 스타일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실 겁니다. 이거 그대로 복사하셔서 원하시는 곳에 붙여넣기로 사용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제가 한번 워드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워드 열어서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워드에 이렇게 저장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자,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하고 싶으시면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 한 가지가 더 있거든요. 자, 지금은 한 건 한 건 해 주셨다면 여러 건을 한꺼번에 하시기 위해서는 결과 목록으로 돌아와서요.
이 우측편에 이 플러스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시고 나서 상단에 보시면 폴더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폴더라는 곳을 클릭해 보시게 되면 제가 지금 선택했던 콘텐츠들이 전부 다 나타나게 되어 있고요. 모두 다 선택을 한 다음에 이번엔 이제 파일로 저장이라는 기능을 클릭을 해봅니다. 인용이라는 기능이 아니라요. 파일로 저장이라는 기능을 클릭해 주시게 되면 여기에 인용과 똑같은 기능이 퍼지 정보 형식을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APA 스타일 그리고 저장 눌러주시게 되면 APA 스타일로 지금 총 6건의 컨텐츠들을 참고문 리스트 구성하실 수 있겠고요. 이거 그대로 복사하셔서 아까 여기에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전체 참고문 리스트 바로 구성을 해 주실 수 있죠. 참고로 이 리스트는 보통 이제 이 폴더에 저장된 순서대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혹시 이 AP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자의 ABCD 순서대로 정렬이 되어야 되는데 이 워드에 ABCD 순서대로 정렬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정렬되는 기능이요. 그래서 AG라고 되어 있는 여기 부분을 클릭하고요. 이 소트 옵션 중에 패러그래프 문단이죠. 그리고 OK 눌러주시게 되면 ABCD 순서대로 다시 한번 정렬되어 있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네, 까지 팁도 안내를 해드렸고요.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각했던 것보다 시간이 훨씬 더 빨리 가서 질문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만요. 그래도 질문 있으시면 채팅창에 질문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교육 시작하면서 오늘 교육 자료에 대한 문의사항을 채팅창으로 주신 분이 계십니다. 교육 자료는 제가 도서관에 공유를 해드릴 거니까요. 네, 도서관에서 아마 배포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도서관 홈페이지에 아마 공지가 되어 있으실 거니까 네,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혹시 다른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있으시면 채팅창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특별히 질문 사항은 올라오고 있지 않아서 여기서 교육은 완전히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네, 긴 시간 교육 잘 들어줘서 감사 말씀드리고 앞으로 여러분들 연구하는 데 있어서 오늘 소개해드린 사이트들이 잘 사용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교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